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 2단원이고요. 색채와 문화 이제 수업을 할 텐데요. 자, 이번 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자주 나오는 부분인 반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집중하시면 문제 나올 때 별로 어렵지 않게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지역색. 자, 이 로컬 컬러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역색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색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특정 그 지역의 어떤 문화재랑도 연관이 될 수 있겠죠. 지리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색이 난색보다는 좀 한색 위주가 될 수가 있겠죠. 특정 지역의 하늘과 자연과 습도 그리고 흙과 돌 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선호되는 어떤 색채를 지역색이라고 한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건물과 도로와 같은 지역의 색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결합으로 뭐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색에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보시면은 스페인, 독일, 중국,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생각했을 때 그 가면 같은 거 생각해보면 가면이 어때요? 색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이 아프리카 자체는 그 빛 자체도 엄청 강렬하고 어떤 지역적인 그런 특색, 그 지역의 어떤 그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관이 있는 게 강하기 때문에 강렬한 순색이라든가 원색을 선호를 하고요. 중국은 노란과 붉은색,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붉은색과 노란색을 선호를 해서 논문들 보면은 이 노란과 붉은색, 노란색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황제를 나타내는 색으로 중국에서 쓰이고요. 노란색이 어떻게 보면 북이라든가 어떤 부를 상징하는 색상, 금의 색상이죠. 그래서 노란과 붉은색, 적색. 그래서 이 색상은 굉장히 그 선호를 하고 중국을 나타내는 색상. 그 국기에도 있죠. 독일은 젓갈색, 그리고 스페인은 붉은색, 투와 어떤 플라밍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라별로 그런 어떤 지역색을 나타내 줬고요. 자, 풍토는 기후와 토지를 의미하나 단순한 자연만이 아닌 인간의 존재를 그걸 쪽에 되는 자연 환경. 자, 풍토색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한번 개념만 읽어보세요. 풍토색은 굉장히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색채의 경향을 말한다. 풍토 자체가 어떤 자연을 뜻하는 거죠. 흑토자죠. 자, 그리고 버네큘러 디자인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요거의 사전적인 버네큘러라는 뜻은 사투리를 뜻하는 말로 써요. 좀 말이 다듬어진데 말로 써. 자, 그래서 버네큘러 디자인 보면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디자인이란 의미로 극히 어떤 제한된 특정 사회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 보다 버네큘러 디자인이다. 자, 거기 예를 하나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의 원피스라든가 뭐 어떤 원피스 아니면 치마 뭐 이런 계통 아니면 브라우스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하냐면 에스닉 스타일로 하고요. 이 에스닉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실기에도 몇 번 문제 나왔어요. 이제 컬러리스트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에서 웨스트니니 스타일의 느낌을 색으로 표현하시오 이런 식으로 1교시에 산업기사에도 나왔고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에스닉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인족의, 종족의, 민족 특유의란 뜻으로써요. 종족적인 고유 양식을 말하는 걸로써 어떤 에스닉이 좀 원색적이고 거기에 어떤 검정색이 좀 포함된 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약간 가을 느낌이 나는 배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국가나 지방, 도시 특성과 도시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지역색이다. 기역색, 상징색은 뭐예요? 상징색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 게 어디다? 기업의 로고나 CI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고, 이런 거는 안 알아도 되고, 기역색은 어떤 우리가 기억하는 사과는 빨강, 바나나는 노랑, 이렇게 딱 했을 때 기억하는 색깔들, 우리의 무의식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 그래서 이 지역색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자주 나왔어요. 지역색 개념이 거의 한 90%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 익혀주시고요. 자, 그러면 색채와 인문 환경에 대해서 자 봅시다. 자, 인문의 이는 뭐예요? 문은 뭐예요? 문화죠. 자, 보시면
문화가 발달될수록 흰색과 검은색, 빨강, 노랑 쭉 이런 식으로 진화 과정을 보이는 이거를 1969년에 이 사람이 기본세계 진화 과정을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색이라는 거는 어떤 심리적인 거 부분도 많기 때문에 딱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내기가 완전히 무슨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냈을 때 이런 진화 과정 갖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발달될수록 무채색, 화이트 블랙에서 레드 계열, 그린 옐로우 쭉 가다가 선진국일수록 약간 좀 블루 계열이 많고, 조금 후진국일수록 레드라든가 이쪽이 좀 많이 있죠. 중국은 좀 레드, 그리고 뭐 서양은 좀 블루, 영국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그래서 주조색에 대해서 이제 문화와 연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린 옐로우를 뜨고, 아니면 옐로우 뭐 그린으로 되고, 그 다음 브라운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런 퍼플과 핑크, 난색 또는 무채색 계열로 되고 있죠. 자, 흐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보편적인 색채 원리. 자,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고 쉽지만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문제 100% 여긴 나오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건지면 그냥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한 문제는 건질 수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편적인 색채 선호 원리를 보면은요, 두뇌형은 노랑이고요. 자, 외웁시다. 근육은 빨강.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두뇌형이 노랑이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이런 어떤 색채 선호 원리를 이용해서 요거를 컬러 테라피에 연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빨강을 보면은 어떤 근육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시켜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림에 적용을 하는 거. 자,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은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죠.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약간 한색인 침착해지는 파랑, 사교적인 사람 활동적이고 좀 감정적인 거는 난색이죠. 그래서 주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호한다라는 거. 자, 성인들은 청색에 대한 색채. 자, 성인들, 어린 아이들보다 어린 아이들은 청색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아요.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고, 점점점 청색 색채 성이 뚜렷해지고, 여성들은 밝고 맑은 톤, 성인들은 좀 더 어둡고 한색 계열을 좀 더 좋아한다. 어른들 아니라 남성들은. 그래서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성별 차이, 그리고 애기냐 어른이냐 뭐 이런 거 차이, 나이나 직업에 대한 차이, 또 문화의 차이, 그거 각각의 여러 가지 차이에서 색채를 선호하는 게 달라진다. 이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이거를 나중에 알아야지 어떤 제품을 내가 색채를 이제 그걸 선정해야 된다 할 때 어떤 사람한테 팔 것인지에 따라서 이거를 잘 결정하고 그 사람 색채를 어떤 걸 선호하는 걸 알아야지 상품을 많이 팔 수 있겠죠. 다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라 볼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도 가끔 문제 문항에 나오는데 보면 색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 경향과 일반적인 선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핑크색을 좋아한다. 여성도 대부분 핑크색을 좋아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색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핑크색을 좋아하지만 뭐 차를 산다. 차를 사면 예를 들어 폭스바겐 같은 경우나 이런 차는 뭐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차들은 만약에 분홍색이라든가 핑크색은 선호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말인 거예요. 어떤 특정 제품에 따라서 옷을 살 때는 핑크색 티셔츠라든가 핑크색 액세서리라든가 뭐 이런 건 좋아하지만 뭐 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뭐 노트북 아니면 뭐 어떤 게 우리가 항상 하고 다녀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 너무 그런 색은 금방 질리기 때문에 피하죠.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중요하게 잘 알아주세요. 며칠 전에 그랜저를 이렇게 도색을 했는데 핑크색으로 베이비 핑크로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원래 그랜저가 난 것 같은 느낌 받았는데 같은 색상이라도 그 색상이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이나 다른 색상 마티즈가 차라리 어울릴 것 같아. 좀 조그마면서 귀여운 데는 어울리는데 그랜저라든가 뭐 소나타라든가 이런 색은 조금 그 형태와 좀 잘 어울리지 않죠. 자, 제품의 색채 선호 원리 봅시다. 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정 색채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바뀌고, 우리도 어떤 뭐 내가 가을에는 이 색깔을 좋아하는데 2010년 1년 지났는데 그 색이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게 특히 우리 패션이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번 작년 여름에 이게 너무 예뻤는데 올해는 뭔가 안 예뻐 보이고 왠지 질리는 그런 것들. 자, 동일한 제품이라도 남성과 여성 다른다. 당연한 얘기죠. 특히 패션 쪽에 많이 그렇죠. 자, 지적 수준. 자, 이거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자, 지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파장에서 단파장으로 간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장파장 계열, 난색에서 한색 쪽.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조금 난색 계열을 많이 주로 좋아하고,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청색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장파장에서는 단파장 계열을 좀 좋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원색 계열보다는 밝은 톤을 연령 나 선호하고 점점 성인에서 단파장에 중명도, 중채도의 차분한 색상을 선호를 한다라는 거. 자, 어린이의 색채 선호와 어른의 색채 선호의 순서인데요. 보면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난색 계열을 좋아해요. 빨강, 다 좀 난색 계열이죠. 근데 어른은 한색에서 뭐 중성색도 있고 노랑이란 주황,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강한 색상을 좀 덜 선호하는데, 자, 보면은 어린이들은 녹색보다는 뭐예요? 중성색이죠. 이런 중성색을 이제 어린이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강렬한 원색 계열을 뭐 노란색이라든가 파란색, 기본색들 있잖아요. 우리 둘리물감에서 많이 아이들이 짜는 색깔들, 그런 색상들을 아이들은 선호한다 볼 수 있고요. 자, 성별에 따른 색채 원호 원리, 색채 선호 원리. 자, 보면은 앞부분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성은 밝고 연한 톤, 남성은 비교적 어두운 톤.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거지. 어떤 여자들은 어두운 톤도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호도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에 따른 거. 자, 이거 여러분들 중요해요. 자주 나온다. 자, 앞부분에 설명했지만 아프리카는 보면은 강렬한 순색들, 노랑, 빨강 이런 색상들을 특히 난색을 좋아한다. 아프리카는 덥죠. 더운 지방 쪽일수록 좀 난색을 좋아하고 추운 지방에서 한색을 좋아해요. 그게 또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라틴계는 고체도 난색계에서 두 아프리카와 라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색계, 그리고 그것도 고체도의 난색계. 서로 공통적이죠. 둘이 비슷하고. 자, 일조량이 부족하고 추운 계일수록 한색계를 선호한다 라는 거. 빛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좀 영향이 다 있을까? 이거는 어떤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색채 선호 원리가 결정되는 거죠. 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녹색의 생명과 번영의 의미를 부여한다. 녹색 자체가 어떤 자연이고 생명을 불어일으켜주는 그런 색상이죠. 이 반면 또 기독교에서는 녹색보다는 청색을 선호하고 녹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좀 그런 각각의 문화나 종교, 지역에 따라서 색채 선호하는 게 다 달라지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애기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 자, 나라별 선호색과 혐오색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적색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건 연구도 되게 많아요. 왜 중국은 이렇게 적색을 좋아하느냐. 여러 가지 뭐 컬러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필리핀, 뭐 멕시코 여러 가지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적색 선호하고, 자, 청색 이스라엘이라든가 그리스, 스웨덴, 프랑스, 핑크는 프랑스, 황색 스웨덴, 녹색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혐오색 보면은 흰색을 이렇게 선호해요. 인도는 비애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흰색에 보면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죠. 아일랜드, 흑색, 회색, 뭐 녹색 등등 여러분들 이렇게 혐오색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출문제 풀고 오늘은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색채 조절 파트 이제 4강을 나갈 텐데요. 자, 봅시다. 자, 지구촌의 각 지역과 민족의 색채 선호가 틀린 것은, 자, 1번. 라틴계 민족들은, 자, 선명한 난색의 의무나 일상용품을 좋아한다고 했죠. 라틴계 민족 같은 경우에는. 어디도 또 이렇다고 했다? 아프리카. 둘이 묶어서 기억해주세요. 피부가 희고 머리칼은 금발이며 눈이 파란 북유럽의 민족은 한색 계통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맞죠? 한색 계통. 자, 태양광선의 강도가 높은 곳에서는 시원한 파란색의 태양 감각의 발달을 선호해요. 자, 반대죠. 태양광선이 약하고 춥고 일조량이 부족한 쪽에서 한색을 좋아하고 뜨겁고 더운 곳에일수록 난색을 좋아한다고 했죠? 백야 지역에서는 인간의 녹색 시각이 우월하며 한색 계통을 좋아한다. 여러분들 이거 앞부분은 없었는데 이거 같이 묶어서 좀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었고요. 2단원에서는 좀 중요한 이 색채와 문화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지역색에 대한 개념과 색채 선호 원리 문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 문제씩 항상 나오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장파장에서 단파장 가는 것들 뭐 그런 쪽 그리고 지역마다 그 뜨거운 지역과 차가운 지역에 따라서 선호하는 것들 다르고 나라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그러면 반복돼요. 문제들이 이 색채산화 원리는 매번 똑같아요. 그냥 반복되기 때문에 이 파트 2단원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별로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암기하기 싫어도 좀 외워야 되니까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제4강이죠. 색채의 기능 파트 여러분들 이어서 진도 나갈게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봅시다.